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오늘의 테마 비트코인 2억 간다고 했는데 가는 거 맞아? 반감기 4월에 지났죠. 미국에 이어 게다가 홍콩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줬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오를 줄 알았죠. 달러로는 8만 달러를 향해 거침없이 향하던 것이 갑자기 6만 달러가 깨지고 원화로는 1억이 넘던 것이 8만 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했겠죠? 코인 커뮤니티를 보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두 개를 보고 계시죠? 좌측에 있는 것은 업비트, 원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고요. 우측은 US 달러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차트가 되겠습니다. 좌우를 같이 한번 보세요. 고가가 반감기를 맞이하여 굉장히 비트코인이 올랐었죠. 차트의 상승각을 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한화로는 1억 500만 원을 찍었고 비트코인 하나가 US 달러로는 73,666불을 찍었죠. 근데 이런 것이 어때요? 갑자기 반감기가 지나고 5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 하던 게 8천만 5천 원까지 떨어지고 US 달러는 56,756달러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현재가로 제가 이 조회한 날 US 달러 비트코인 하나가 67,145달러였어요. 그 시점의 원달러 환율은 1,355원 50전이었죠. 환산 가격은 9,100, 15,000원인데 실제로 업비트에서 거래된 가격은 9,315만 원, 약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죠? 단순히 달러 시장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에 원달러 환율 곱하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200만 원 비싸네요? 이것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반감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초대형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는 센티멘탈적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심리적 영향이라는 뜻이죠. 먼저 이스라엘, 이란 서로 주고받았죠? 두 나라 간의 갈등, 불을 좀 지핀 면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3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가가 높다? 그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적게 하는 거 아니야? 연기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줬죠. 이런 고물가는 부축이겠죠? 고금리는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 특히 비트코인은 금리에 주식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락한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어요. 그래프 하나를 보고 계실 텐데요. 4월 1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돼가지고 이 4일간 3억 달러 넘게 우리나라 돈 4천억 넘게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특히 최근 가장 저점을 찍었던 5월 1일 하루 동안만 5억 6,300만 달러 7,600억 넘게 인출되어서 이 급락을 철회하게 된 거죠. 순유출이 이만큼 되었다? 현물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판매 자금을 줘야 하므로 비트코인을 많이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반감기는 앞으로 4년 뒤에 또 옵니다. 반감기가 있었을 때의 전후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제가 3개의 박스를 쳐놨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네요. 반감기를 맞이하여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죠. 이번에도 이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패턴을 보인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큰 반감기 이전 큰 상승의 50% 넘는 조정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향후 있을 만한 조정폭의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면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한 부분에 향후 15에서 25% 평균 한 20% 정도의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달러 정도, 원화로는 6,50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사부 의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밝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5월에 발표된 미국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과 달리 꺾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2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 같고, 그에 따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하락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단기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이미 시작됐죠? 어때요?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양도 얼마 남아있지 않지요. 이런 희소성에 따른 수급의 논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최근에 승인된 홍콩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현물 ETF가 향후 장기적으로 큰 어떤 수요 기반을 만들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될 경우에 첫 1년간 대체적으로 약 우리나라 돈 28조 원 정도가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상장한 종목에 유입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 돈 1억 원이 넘던 비트코인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것을 저가로 인식한 기관 자금의 ETF의 유입입니다. 아까 본 비트코인 관련된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우측에 박스 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중순 이후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하락할 때하고는 다르게 유입을 표시하는 녹색 막대 그래프의 숫자와 그 길이가 유출보다 훨씬 더 많고 길지요? 저가로 인식한 기관들의 현물 ETF를 많이 사는구나, 그 ETF로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죠? 오르고 있습니다. 즉 반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3월 30일 1분기 말 기준으로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 숫자를 봤더니 937곳, 그럼 ETF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는 95곳, 그곳에 비해서 거의 10배 많지요? 기관 투자가들도 비트코인 ETF에 관심이 많군요. 게다가 미국 주 중에서 위스콘신 주의 연기금도 무려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1분기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이것은 반감기를 앞두고 개인들의 자금 유입으로 올랐다면 앞으로는 기관 자금이 이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죠. 야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마트24와 빗썸이 손을 잡고 신상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도시락을 하나 사면 비트코인 10,000원어치를 주는 거죠. 3만 개를 준비했는데 삽시간에 나갔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군요. 또한 엘살바도르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없어요. 파나마, 비트코인은 매우 우호적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등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국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자, 2010년만 하더라도 0.0008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지금 얼마죠? 67,8,000불 하죠. 전문가들의 전망, 특히 장기 전망 대체로 낙관적이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장기적 전망 낙관적으로 드립니다. 올해 말 최대 9만 달러, 내년 말 10만 달러, 2030년 말 15만 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용사부 동의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100만 달러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좀 심하고요. 보수적으로 지금 가격의 2배 이상은 2030년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안절부절하시는 투자자분들께도, 새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블TV 용사부였습니다. 따블!